안녕하세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평온한의원 손성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의 감정, 우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보면은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게 불안정한 게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고3과 중2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붙을 정도인 건데요. 이제 제가 진료를 하게 될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오는 경우보단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새 우리 아이가 짜증과 화의 표출이 너무나 많아져서 집에서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다 라고 말씀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등교 거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식이장애인데 아이가 이제 밥을 먹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폭식의 경향성을 보이거나 좀 이렇게 우울하다라는 감정보다는 이런 짜증과 화, 아니면 등교를 거부한다, 아파서 학교를 갈 수가 없다, 아니면 먹는 거에 뭔가 패턴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해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어떤 일시적인 우울감과요, 우울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과 함께 다양한 인지, 정신, 신체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 기능에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면 그 상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우울감은 스트레스로 인한 거야 라면서 넘기기가 쉽지만 뇌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들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불안과 우울감 같은 감정이 좀 지속적이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지경의 어떤 수준에 와 있다면 이건 치료가 필요한 신호로 민감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상승하다가 고3이 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높은 교육열 때문에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청소년 우울은 조금의 특징이 좀 성인과 다릅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제가 진료하면서 느꼈던 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세불명의 신체 증상으로 힘들어합니다. 청소년들의 두통, 어지럼증, 구토, 과민성 대장 등의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까지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아봤지만 원인을 찾기 힘들고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들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우울로 보이는 심리적, 행동적 변화가 동반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심리적, 행동적 변화라는 말이 조금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밤에 깨서 울면서 놀라는 반응, 야경증이란 증상을 보이거나 잠들기 힘들어하거나 뭔가 먹는 게 예전만큼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적응적인 거, 학교를 가거나 이런 게 뭔가 안 되고 있다면 통증과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심리 증상의 연관성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짜증과 화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하면 왠지 의기소침해지고 울고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아이들의 화는 때로는 극심한 분노 표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장애에 포함된 DSM-5 기준에서는요,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 진단은 소아청소년에게 국한된 병명입니다. 근데 심한 우라 폭발을 과도하게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낼 때, 또는 우라 폭발이 없을 때에도 지속적인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진단 내릴 수 있는 진단명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 폭발이 우울장애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분노 표출이 반복이 되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윗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학교 교사 또는 학원 선생님, 아니면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뭔가 마찰이 계속 생겨서 오히려 우울감이 악화되고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드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만약 우리 아이가 예전과 달리 분노와 짜증, 뭔가 좀 극심한 언어적인, 행동적인 그런 표현들이 늘어나고 있으시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우울하지는 않을까? 뭔가 학교나 뭔가 다른 관계에서 우울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비전형 우울과 미소 우울증이라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제 미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일링 디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스마일링과 사실 디프레션이 어울리는 단어는 아닌데요. 아이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안에는 무기력감과 공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미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요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심리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문지 작성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도 같은 걸 체크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선생님께 연락이 오는 거죠. 아이가 중등도의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은 알고 계시냐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오늘도 즐겁게 학교에 갔는데 무슨 우울증? 이라고 굉장히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진단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소 우울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공허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함, 식욕의 변화, 수면 패턴의 변화 등의 어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전형적 우울은 어떤 거냐면 뭔가 안 된다라고 가로막는 느낌이 드는 상대의 반응에 과도하게 상처를 받고 낙심하거나 짜증과 극심한 분노로 대응하는 거절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부모님께서 이건 안 돼 라는 식으로 가로막는 표현이 되면 아이가 갑자기 화를 굉장히 크게 내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대화들이 잦다면 혹여 우리 아이가 비전형 우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